겐키 나오코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 딸도 성장한 것 같아 기쁘다. 지나가던 공원에서 우연히 리에코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나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요즘 바빠서 많이 못 만났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좋은 친구로 지내왔어요. 그들은 서로의 결혼식에도 참석했다. 처음 결혼할 때는 가끔 외식을 했었는데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같이 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계속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꽃더미 위에 꽃이 피어나고 우리는 결국 긴 대화를 나누게 된다. 너무 참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작별 인사를 하려던 참에 리에코가 말했다. 어렵게 그는 나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내 생각엔 다이스케인 것 같은데 그래, 틀림없이 다이스케입니다. 사진 속 인물은 틀림없이 그녀의 남편 다이스케입니다. 얼굴은 옆모습인데 목에 큰 점이 보이네요.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했어요. 파티의 책임자는 언제나 이런 곳에 왜 이렇게 눈에 띄는 두더지가 있는 걸까요? 언젠가 꼭 찍어보고 싶어요. 마지못해 거울을 바라보던 두더지입니다. 나는 그를 다음 마을의 번화가에서 보고 그가 다이스케와 닮았다고 생각했다고 확신합니다. 신의 응.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나 역시 동성인 약혼자에게 바람을 피웠다. 마코토는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럼 이 사진이 유일한 게 아니지 않나? 리에코가 화면을 슬라이드 시키면서 다이스케와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거기엔 뭔가가 있었어.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 여자가 그럴 수도 있을까? 다이스케와 함께 있는 사진 속의 여성을 보고 왜 말문이 막혔나요? 왜 다이스케랑 같이 있냐는 말도 안 되는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루누군가가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리에코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 얼굴을 바라본다. 응. 괜찮아. 내가 이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글쎄요. 그게 바로 지난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은 다이스케가 아침에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술자리에 가거나 늦게 귀가하는 것은 특별히 금지되지 않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나 역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늦을 경우에는 저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이스케에게 약속한 일이었지만 그에게서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 목욕도 해야 하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잠이 오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도어 체인을 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쩌면 어딘가에서 사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락하자고 했는데 다이스케는 그날 연락이 없었어요. 아침에 다시 갔더니 나는 다이스케가 집에 오자마자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나도 피곤했다. 필요 이상으로 가혹하게 말하다 보니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것은 다이스케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나왔던 문을 심술궂게 닫는 뒷소리에 나는 놀랐다. 울고 있는 딸의 목소리 생각이 나서 한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연락도 없이 늦었습니다. 그것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하고 나는 리에코와 헤어지고 몰래 증거를 수집하려고 입구로 향했다. 나는 결정했다. 잠시 후 나는 다이스케와 사진 속 여인을 집으로 불렀다. 성별은 좋은 집이에요. 왜 더 일찍 전화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요. 그는 졸린 듯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다이스케의 안색이 조금 어두워 보였다. 자기중심적인 표정으로 방에 들어와 걷는 여자와 달리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작은 곳으로 쪼그라들었을 것이다. 난 당신을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언니, 나한테 너무 차갑게 대하지 마세요. 그들은 단지 두 자매입니다. 이미 너랑은 인연을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다이스케와 함께 시내를 걷고 있던 여자는 누나 카네코였다. 저와 달리 언니는 모두가 뒤돌아보는 미인이고 학창시절부터 늘 다양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남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냥 놀고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 여동생은 유난히 남자 관계가 안 좋아요. 친구의 남자친구를 훔치거나 아르바이트로 만난 유부남에게 비싼 물건을 준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구걸도 하고 막대한 돈을 찾고 호스트 클럽에 가입하고 학자금 빚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많은 폐를 끼쳤던 존재였습니다. 호의로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행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다툼을 벌이는데
그때마다 부모님은 동생을 대신해 의사의 진료비를 지불하고 사과하셨다. 출근하던 날도 있었지. 그래서 부모님이 물가가 높을 때 결혼증명서를 동생 대신 나한테 넘겨주셨다. 큰 유산을 받았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상속분배가 더 많이 나에게 되는데 과거의 트러블 때문에 의사가 돈을 지불했어요. 평생 동안 음식 등을 늘리십시오. 언니의 할당량이 줄었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면 나와 언니의 할당량이 적당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엔 그랬던 것 같아. 하지만 내 여동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확신하지 못하고 대신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복하다 나에게 돌아갈 유산을 돌려주라. 도둑놈아. 내 여동생의 행동이 점점 심해졌고 그녀는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바로 움직였습니다. 연락처도 다 바꾸고. 연희한테 연락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은혜 여동생이 이걸 어디서 났어. 어느새 나는 다이스케와 친해졌습니다. 저는 다이스케를 만나기 전에 여동생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길들이기. 나는 다이스케가 내 여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내 여동생은 다이스케가 내 남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거기에 없을 리가 없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락이 두절되고 무슨 일이든 하려는 완고한 언니가 우연히 끼어들게 된다. 내가 만난 남자가 내 남편이라는 것은 우연히 있을 수 없다. 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동생이 불쾌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왜 부름을 받았는지 아세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 않으셨나요? 나는 갱신사무소에서 수집한 증거물을 언니와 다이스케에게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다. 나오코. 이것이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이건 다릅니다. 무엇?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다이스케는 급하게 나에게 변명을 하려고 하지만 언니는 나를 맞고 비웃는다. 게으르고 멍청한 나우가 눈치채지 못할까 걱정이다. 나는 그가 알아차렸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당신은 내 남편인 줄 알고 나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당신이 내 동생의 남편에게 손을 댔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무엇? 오만한 짓을 하는 것이 더 나쁜 것은 아닌가? 월 수입 100만의 남자를 속였다는 이유만으로 졌다고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언니는 기분 나쁘지 않은 듯 업데이트 사무실 보고서를 집어들고 지루한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보세요. 이혼할 거면 빨리 하세요. 다이스케는 내가 돌볼게. 룬에 이해합니다. 다이스케와 이혼하자. 물론 의사 비용은 제가 부담할 테니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언니가 만족하는 듯한 왜곡된 의미는 점점 깊어진다. 다이스케는 분명 언니에게 진료비를 지불할 것이다. 아무래도 결제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보야. 내가 다이스케에게 시선을 돌리자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마침내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나오코, 정말 미안해요. 그것은 내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약간 적대적이었고 그냥 놀고 싶었지만 그녀는 당연히 나오코의 누나였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도 몰랐고 이 여자와 결혼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이혼은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이제부터는 가사와 유가를 분리해서 서로 지원하자. 내가 말했을 때 바람 피우는 것. 같은 남편과 이제부터 서로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 테니까. 잠깐만요. 노코가 엎드린다면 알겠지만 다이스케는 왜 엎드린 걸까요? 좋지 않다. 무슨 일로 사과하는 거야. 그만해요. 다이스케가 창백한 얼굴로 나에게 무릎을 꿇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언니는 나와 다이스케를 바라보았다. 서로를 번갈아 바라보며. 나는 그녀가 내가 다이스케에게 울면서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의 다이스케가 나에게 달라붙어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징징거리는 소리. 언니는 혼란스러울 텐데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지만 그건 정상이다. 이는 다음의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이스케는 우리 회사의 직원이에요. 그는 승진하여 한 달에 1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벤화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승인했기 때문이다. 네. 다이스케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원래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다이스케를 헤드헌팅했습니다. 좋은 파트너로 만났어요. 두 사람은 마음을 모아 관계를 발전시켰고 회사 내에서는 격차로 인해 혼란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다이스케는 떠나기를 꺼렸다. 분명히 그 사람이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사실 나는 다이스케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받고 그에 걸맞은 일을 하고 있다. 나는 그것이 자랑스럽다. 그래서 출산 휴가가 끝나면 곧바로 직장에 복귀할 계획이었다.
나는 결혼하기 전에도 다이스케에게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이스케는 직장에서 만났기 때문에 일에 대한 내 마음을 이해해 주더군요. 서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커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나뿐이었던 것 같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매우 어렵다 알다시피 난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뢰를 배신한 다이스케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마음껏 관계에 만족했습니다. 나에게 조심하는 법을 가르쳐준 리에코에코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커피를 피우고 있었다. 결혼했는데도 왜 바람을 피우는지 궁금해요. 라고 웃었다. 어쩌면 내가 너무 많은 돈을 더 자주 빌리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차에 돈을 남겨두지 않았을 수도 있다. 무슨 말을 하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다이스케는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고양이와 고양이, 어쩌면 옆에서 웃고 있던 누나와 바람을 피웠을지도 모르겠네요. 글쎄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파트너를 속이는 것이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나는 자격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내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엄마 아빠랑은 잘 지내시죠? 내 양심과 양심은 내 일을 이해해주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으니 안타깝다. 너무 사과해서 없어졌잖아. 그리고 딸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나는 그것이 일어날지 궁금했다. 그건 사실이지만 다이스케 같은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했습니다. 그게 이상해요. 제가 외동이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버릇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해야 해요. 내 딸을 망치고 있는 것 같지만 양심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 딸에게 말하겠습니다. 나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더군요. 그 사업은 선량한 양심을 가진 친척이 운영했는데 그 친척이 의사 수임료와 자녀 양육비를 확실히 지불하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그 사람 회사에 다니는 것 같던데 안녕하세요. 일자리를 구해서 다행이에요. 나오코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동종 업계에 취업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나오코는 단 하나의 기계로 회사를 급속도로 성장시킨 젊은 여성 사장으로 유명하다. 내가 말하게 이렇게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리에코는 장난스럽게 웃는다. 어쨌든 일을 시작하자마자 어떤 직업이든 구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아니요, 그런 것 같아요. 다이스케가 힘든 육체 노동을 한다고 들었는데 리에코는 그렇게 말한다. 나는 그가 그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게다가 친척 회사라면 이상한 짓도 못할 텐데 다이스케에게 좋은 약이 될까요? 어쩜 연여동생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사한 후 제가 살던 집을 습격했습니다. 계속해서 현관문을 두들겼어요. 그가 건물을 발로 차고 현관문을 부수자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공문서도 고소를 당하며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다시 일할 시간입니다. 나는 해야 한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해요. 당신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뻐요. 이제 오늘 오후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리에코는 나를 보고 웃었다. 결국 그것이 나오코가 일하는 방식이다. 당신에게 잘 어울리는군요. 그녀는 재미있고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어린이집에서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거예요. 리에코의 솔직한 말에 조금 부끄럽지만 기쁘네요. 지금쯤이면 어린이집에서 즐겁게 놀고 있을 딸아이가 생각나고 리에코 말대로 뿌듯했습니다. 내가 다음에 엄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일하러 갔다. 내가 당신의 아들을 잡으려고 애썼으니 안타깝습니다. 고쿠에는 내 거야 남편을 사랑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직장 동료 사에코는 이를 보고 그를 품에 안는다. 내 가슴에 눌려. 당신은 정말 무례한 사람입니다. 눈살을 찌푸리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당신의 사진이 보입니다. 나는 그것을 입었다. 그는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패자들은 정말 많이 짓지 않나요? 그 사람은 지루하고 평범한 여자와 사는 것보다 내가 제일 잘나가는 나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 세상은 아름다운 여성이 혜택을 받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천박한 향수 냄새가 나는데 이상하게 달콤해요. 그 냄새는 사이코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길고 있었다. 내가 침묵하자 그 사람은 자기가 이긴 것 같다며 더욱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얼마 전 다이스케 씨가 나를 정말 맛있는 프랑스 레스토랑에 데려갔습니다. 넌 아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거야. 그래야. 다음에는 엄마랑 같이 가자고 했더니 마지막엔 웃음이 터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제가 폭소를 터뜨렸고 다이스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이스케의 어머니가 그를 향해 찰칵 소리를 내자 다이스케는 어색함을 느끼며 뒤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에 그런 표정이 있거든요. 나는 그녀를 보았을 때 거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여자의 정체를 알아차린 순간 나는 사이코가 그녀가 처한 입장을 이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글쎄요. 나는 그녀에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글쎄요. 그건 제가 아는 바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조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빨리 집에 와. 다이스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꼭 제 시간에 집에 올 거예요. 나는 떠난다. 나는 다이스케에게 키스하고 그를 배웅한다. 다이스케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확신한다. 아마 오늘도 야근을 할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일본 국민 모두에게 잘 알려진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이스케가 야근을 하는 것은 일을 마치지 못해서가 아니다. 자신의 일을 마친 후에는 동료와 부하 직원의 업무를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니 초과 근무가 많다. 나는 다이스케가 얼마나 진지하고 친절한지 좋아한다. 작년에 결혼해서 집에서 살고 있어요. 나는 정원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직장 동료가 주최한 단체 파티에서 만났습니다. 남자팀에도 경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곰처럼 생긴 다이스케에게는 화려하게 생긴 사람이 많다. 눈에 띄는 여성팀은 회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사에코는 깔끔하게 묶은 머리와 딱 맞는 피부가 드러나는 옷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녀는 남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습니다. 미남들과 미녀들이 열광하는 가운데 나와 다이스케는 테이블 가장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다이스케의 취미는 서바이벌 게임으로 쉬는 날에는 친구들과 자주 놀곤 합니다. 빗다고 하네요. 저는 형의 영향으로 이제 막 서바이벌 게임을 시작한 터라 대화가 매우 활발했습니다. 사이코가 대기업에 근무하는 잘생긴 남자를 집에 데려왔을 때 데이수키와 나는 마침내 연락을 했습니다. 교환된 그때는 아직 연애 감정은 없었고 그냥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2달 안에 사이코는 또 다른 호주 여행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또 다른 이야기야. 그 후로 다이스케와 나는 한 달에 몇 번씩 차를 마시며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같이 했던 서바이벌 게임에서 그가 나에게 고백을 했을 때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답변 2개로 괜찮아요. 연인이 된 뒤에도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친구 시절처럼 차분하다. 우리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결혼이 코앞으로 다가오던 즈음 직장 동료로부터 소문을 들어봐. 자기야. 마지막 사람이 또 남자를 데려갔어.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어서. 그 아베짱의 남자친구를 팔아먹었다고 들었어. 이 마지막에 아베짱이 접근한 것 같지만 빼앗기면 더 심해질 것 같다. 믿을 수가 없어요. 글쎄. 나는 그가 그를 놀릴 말을 했다고 확신한다. 누군가가 자신이나 남편에게 손을 댔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베 씨처럼 가까이 다가가는 분들이 많은데 마지막 좋은 얼굴로 찍히는 게 더 나쁘네요. 거절하면 누구나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사이코는 실망했고 그녀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결국 그녀가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도 이야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 코토부키 대상을 수상했고 지금은 주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삶을 응원하기 위해 나는 내 모든 것을 바친다. 비록 단순하더라도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행복한 결혼. 나는 내 삶에 만족했다. 그래서 마지막 일을 완전히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다 그건 넘어가자. 다이스케와 함께 참석한 파티에서 마침내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머리는 여전히 좋습니다. 그녀는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고 옷도 잘 어울립니다. 기업 교류를 위한 뷔페 파티이기 때문에 굳이 남성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의 미모는 여전했고 심플한 블랙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나는 왠지 나오코는 절망감을 느낀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전망 축제는 사람들로 붐빈다. 접시에 음식을 잔뜩 담는 다이스케의 눈이 가늘어졌다. 나는 고정되었다. 나는 재빨리 접시를 가까운 테이블 위에 놓고 머리를 쓰다듬는다. 마지막으로 품질을 결정한다. 대학 다이스케 선배님을 보고 웃었어요. 우리는 이전에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진절해 보여서 기억이 잘 나요. 나는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고 싶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나는 무심코 다이스케의 팔을 만지며 별것 아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사실 오늘에서야 알았다. 나는 회사 사장에게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업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다이스케는 스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다 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 나오코에게도 물냄새가 난다. 이렇게 멋진 남편을 소개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애매한 미소로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소개할 방법이 없다고 마음속으로 욕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다이스케를 떠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말을 해서 귀찮게 되었다. 없어진 것 같은데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결국 화장실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파티는 끝났습니다. 나는 정말로 안심했다. 집에 오자마자 나는 소파에 쓰러졌다. 안녕. 다이스케 결국 조심하세요. 회사에 다니면서부터 별로 좋은 소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먼저 샤워하고. 올게의 다이스케는 웃으며 화장실로 사라졌다.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우리는 함께였다. 사이의 관계도 달 후 저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것이 다이스케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카바가 강제로 팔로우한 마지막 SNS에 다이스케의 손수건이 등장한다. 내 사진이 있었어. 그 손수건은 내가 다이스케 생일에 보낸 특별한 손수건이니까 틀림없어. 오랫동안 사랑해온 명품 브랜드를 찾아가 무지개색 실로 DD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지점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브랜드는 흰색이나 검은색만 브랜치를 해야 해요. 아니요. 하지만 현재 직위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수락했습니다. 그 후 다시 SNS로 돌아갔습니다. 다이스케로 보이는 사진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진 찍기 좋은 카페와 스타일리시한 호텔. 마지막 실감나는 객실을 보면서 기분이 나빠서 메스꺼움을 억누르느라 애쓰다가 날짜를 확인해보니 파티가 끝난 다음 일주일이 전부였다. 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얼마 전부터 이유도 밝히지 않고 야근을 시작한 이유는 지난번에 만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곧바로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증거는 은닉은커녕 순식간에 수집됐다. 마지막엔 마치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듯한 모습으로 서클과 함께 나에게 어필했다. 마치 나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상의했습니다. 나는 증거를 보면서 중얼거렸다. 얘기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끔찍해요. 이대로 이혼해도 상관없지만 결국 이대로 이야기를 놔두면 잘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점점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은 다이스케. 시상대방에게 전화해서 얘기하자. 그리고 다이스케와 함께 카페에 간다. 나는 전화하기로 결정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은 곧바로 친절하게 대답했다. 다이스케를 빼면 분명 사에코였을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토론 당일 일찍 도착하여 인내심을 갖고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무릎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쥐어짜고 있는 동안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내 손등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그 따뜻함에 울고 싶지만 참는다. 오늘은 전투니까 울 이유가 없어요.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자리에 앉은 지 몇 분 후 드디어 나와 다이스케가 팔짱을 끼고 나타나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반항적으로 나를 바라봐봤면 다이스케는 큰 몸이 줄어들고 머리가 숙여져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그것은 나오코는 쓸모없는 여자였기 때문에 나는 다이스케 씨를 도왔다. 그녀는 평범한 아내입니다. 대기업 남편에겐 폐가 될 뿐입니다. 내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 결국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어머니가 무슨 오해를 하고 계시나 궁금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려는 순간 어머니의 손이 내 무릎에 닿았습니다. 반갑에 뺨을 때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나는 어머니가 내가 마지막 부분을 수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는 따분하고 평범한 여자와 사는 것보다 최고의 나인 나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 결국 이 세상은 아름다운 여성이 혜택을 받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무례한 사람이에요. 패자는 정말 많이 짓는다. 주인 아들을 붙잡다니 안타깝네요. 5억에는 내 거야. 결국 나는 다이스케의 팔을 안고 그의 가슴에 내 가슴을 눌렀다. 향수가 아닌 것 같은 냄새가 나네요. 이상하게 달콤한 냄새가 나더니 어느새 익숙해져서 가만히 있자니 그는 내가 그것을 샀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니 더욱 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다이스케 씨,
저번에 정말 맛있는 프랑스 레스토랑에 데려가셨어요. 나는 전에 거기에 가본 적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응. 다음에는 엄마랑 같이 가자. 그 순간 나는 웃음이 터졌다. 게다이스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몸이 움츠러들고 불편해 보인다. 나는 그에게 거의 미안함을 느낀다 하지만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나에게 한 짓에 대해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입을 열었다. 미안해. 나오코, 다이스케 씨와의 결혼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아. 다이스케는 어머니의 말에 마침내 얼어붙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저는 나오의 어머니인 어야코입니다. 저는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데이수키 씨에게 양식을 제출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얻고 있었다. 다이스케의 부모님과 대화할 기회를 마련하겠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도로 어머니는 허리를 펴시며 끝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사실 다이스케는 막 결혼한 상태였다. 내 아기가 되었어요. 그래야 내가 유산을 상속받게 되면 손주들도 나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맡아서 어머니와 다이스케는 친자식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리 가족 중에는 친할머니가 이탈리아 사람이고 나는 사촌이라 아버지와 나란히 있어요. 나는 우리가 많이 닮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어머니와 나는 별로 닮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일본인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호소코는 상황을 알 길이 없다. 글쎄, 당신은 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호소코짱의 돈도 내 거야. 대신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한다. 그건 분명 거짓말이겠죠. 내가 돈이 없었다면 너처럼 느린 사람을 좋아했을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호소코는 다이스케의 옷깃을 잡고 비명을 질렀고 다이스케의 어머니는 다이스케를 죽이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했다. 가게에서 나가려고 했어. 하지만 다이스케의 두꺼운 팔이 그를 막는다. 잠깐만요. 엄마, 이건 오해예요. 그것은 나도 속았어.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적으로 응원해왔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녀의 말과는 달리 그녀는 즐거운 듯 활짝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기다네. 말씀하신 대로 나와 당신 남편 타이스케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랑에 빠졌는데 내가 언니의 남편과 잤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든. 사마사마 다이스케는 당신 같은 평범한 여자, 그녀를 돌아보는 나 같은 여자보다 더 나은 여자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다이스케는 월 수입 100만 엔의 남자다. 당신 같은 3인조 소녀는 완벽한 짝입니다. 불륜의 증거가 탁자 위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죄책감을 느낀다. 후회나 후회의 흔적은 없습니다. 언니가 나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나는 바람 피운 것에 실망해서 지는 것이 안타깝다. 비참해하지 마십시오. 이혼할 거면 빨리 이혼하세요. 의사 진료비만큼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월 수입 100만 엔 남자한테 내가 손해를 본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당신은 정말 바보이고 귀찮은 사람이에요. 내 여동생은 역겹다는 듯이 웃습니다. 다이스케가 의사 비용을 쉽게 지불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리라 확신합니다. 거기는 아니어도 월 수입 100만 엔의 남자 겹집을 힐끗 보니 얼굴이 떨리는 남자가 보였다. 나는 떨린다. 불쌍한 남편 같았어요. 혼자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언니는 큰 소리로 웃고 있다. 그 후에 그녀는 울면서 후회할 것이다. 나인 줄도 모르고 저는 남편 다이스케와 결혼한 지 3년 차인 주부입니다. 저는 늘 일을 사랑하고 친구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작년에 딸이 태어나서 현재 육아 휴직 중인데 딸아이를 위한 어린이집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두 번째 직업을 구할까 생각 중이에요. 당시 다이스케의 근작이 평가돼 승진을 하게 됐다. 나 역시 다이스케의 승진이 기뻤지만 다이스케가 점점 더 바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다이스케와 함께 부업을 하게 될까봐 조금 걱정이 됐어요. 친구, 선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집안일과 육아를 분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위의 이야기를 듣고 집안일과 육아 문제로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겨 이혼했다는 이야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스케와 나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얼마나 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나는 여러 번 거기에 가봤습니다. 나는 일을 좋아해서 남자는 집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한다.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도 다이스케에게 이 이야기를 해서 두 번째 일을 하고 나서 서로 응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는 내 딸의 어린이집이 곧 개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업을 진지하게 고민하던 중 갑자기 다이스케는 휴일에도 일해야 하고 출장도 더 자주 가야 하기 때문에 집을 더 자주 엽니다. 한보비와 겹쳐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없었어요. 하지만 딸과 함께 집에 혼자 있고 집안일과 육가를 혼자 하다 보니 정말 피곤해요. 가끔 해가 나올 때도 있어요. 가끔씩 나는 기분 전환을 위해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시내에서 쇼핑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날 내 딸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유모차 안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녀는 집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밖에 나가면 기분이 좋아요. 가끔은 밖에 나가서 집으로 잠시 돌아가 볼까 하는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나오코. 익숙한 목소리에 멈춰섰다. 리에코. 결국 나오코군요. 오랜만에 몸이 편해지셨나요? 그게 다야. 다이스케의 큰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지고 모든 것이 조용해집니다.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고 다이스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니면 그럴까요? 그는 재빨리 가게를 떠났고 호소코는 두토처럼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리고 갖다 귀찮게 해서 미안해요. 어머니는 가게 직원에게 정중하게 머리를 숙여 인사하지만 가게에 폐를 끼칠까 걱정이 더 크다. 나는 어머니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분노한 다이스케와 호소코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곳은 집이다. 그랬다면 훨씬 더 나빴을 것이다.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고객에게 이메일을 보냈더니 다음 달에 도착한다고 하더군요. 나는 저녁 식사를 위해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시네요. 많은 일이 있었는데 나오코가 잘 챙겨주고 도와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알았어. 어서 빨리 가서 일하러 가세요. 이혼 후 새 직장을 구해서 지금은 형 회사에서 돕고 있어요. 그 후 호소코는 다이스케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